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국민들 건강할 때 미리미리 돈 떼어가서 실업했을 때, 늙었을 때, 아팠을 때 주겠다 해서 세금 떼가잖아요. 그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뭐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요, 우리 직장 다니면 무조건 뛰어가는 거,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뛰어갑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 안에 포함돼서 이 돈은 통합징수예요. 아시죠? 통합징수한다. 사회보험은 객체가 국민이고요. 이 돈은요 기여금이다.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는 거. 공공부조는요 전 국민이 아니고요.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빈곤층들에게 의료를 급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로 띱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까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이 나왔었죠.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 내고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요, 국가가 국민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다? 보험과 부조와 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가 있다. 의료급여.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이것도 과거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뭐라고요? 뭔가 불편할 때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사회보장 제도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은요. 뭔가 다쳤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줘요. 병원도 가고 돈도 줍니다. 일 안 하는 동안 돈 주잖아요. 얘만 둘 다 보장해준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짚어드려요.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저번에 요거 안 나와서 요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통합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돈만 보장해주는 것은 연금이에요. 산재보험은요. 소득도 보장해주고요. 의료도 보장해준다. 병원도 가고 돈도 나오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료 내죠. 이걸로 어떻게 병원 가죠. 의료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돈은 안 나와요. 고용보험 돈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계속 내다가 실직했어요.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대상자에게 의료를 보장해줍니다. 등급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 주잖아요. 돈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가입자, 우리 강제가입이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강제가입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냥 강제가입입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이 돈 받아먹고 뭔 일 있을 때 돈 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공단이라는 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소득의 재분배이다. 일단 강제적인 가입 방식입니다. 내가 안 들고 싶다고 안 들 수가 없어요. 보험료는요, 차등부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혜택은요, 균등 서비스예요. 혜택은 다 똑같이 병원 가면은 4천 얼마 똑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초진 갔더니 6,300원 나오더라고요. 좀 오른 건지. 사회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연대 책임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까지 연대적으로 책임져 준다. 돈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 준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개밖에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지불해 주죠.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보통은 우리 가입자들이 20% 내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공단에서 내주는 거죠. 본인 부담금. 이 어떤 본인 부담금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 제가 급여 받을 때는 15%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갈 때는 20%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것까지는 국시 안 나오지만은 요거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되고요.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공단에서 나머지 60에서 65%를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가 맞춰집니다. 아시겠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질병명 이 진단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책정하는 거 뭐죠, 여러분? 백내장, 제왕절개 어쩌고 저쩌고 7개의 질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각 매기는 거 포괄수가제. 이게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요. 백내장 나왔으면 포괄수가제입니다. 또는요, 또 뭐 있어요? 제왕절개, 치질, 맹장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는요, 사전에 이 질병 진단명에 의해서 만약에 백내장이 N37이에요, 질병명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백내장은 80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청구해봤자. 그래서 이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그냥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포괄로 이미 사전에 책정이 돼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6회에서 39번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진료비 보상제도 중에서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진료가 문제될 수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과잉진료는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포괄수가제는 이렇게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가격을 포괄적으로 책정을 하는데 단점이 있다. 이게 진료 코드를 조작을 하면은 이거를 딱 요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점이다. 약간 트릭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지불한다. 이게 코드를 조작한다. 이래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이다. 이런 문제가 한번 트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를 조작했다.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나왔다. 그러면은 포괄수가제예요. 일단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당연히 과잉진료가 없다인데 단점은 이 질병 코드를 조작했을 때는 과잉진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완전 꽈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별로 매기니까 과잉진료는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7가지 질병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묶어버렸어. 사전에 책정했어. 그래서 의료비가 높지는 않아. 그런 장점은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단점은 이 질병 진단 코드 조작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것까지 한번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과잉 진료비가 나왔다고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괄수가제도 이 진단 코드 조작하면 과잉 진료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면 변형 문제도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뭐죠? 불감기류예요. 감각을 못해 나 불감증이야 그러잖아요. 불감기류이다. 0.55m/s이다. 0.5m가 50cm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기류 측정 도구는요. 카타 온도계 또는 한란계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사후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후. 행위별로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가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와도 아셔야 돼요. 사후. 돈을 나중에 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내는 거 행위별수가제.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가제란 따로 가격을 매겨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아시겠죠? 장점은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되겠죠. 질이 높아집니다. 단점은요. 과잉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진료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진료 코드를 조절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포괄수가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정치 수술을 받고 이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포괄수가제 되겠죠.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니까 사전 결정이라고 했죠.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의료비를 어찌할 수 있는 사전 결정 방식이고 과잉진료 가능성은 낮다. 코드 조작만 안 한다고 한다면 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이 우리나라에서 7개 포괄수가제에서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 인두제는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돈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가지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이 2가지만 나왔습니다. 인두제 사실 한 번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만 나옵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실 나옵니다. 공공부조잖아요. 이거는 의료보호. 의료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기억나시죠? 국산, 건건호, 그리고 공공부조 서비스가 있다. 요거는 전 국민 다 해야 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층에게만, 사회서비스는 특정인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국민들 건강할 때 미리미리 돈 떼어가서 실업했을 때, 늙었을 때, 아팠을 때 주겠다 해서 세금 떼가잖아요. 그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뭐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요, 우리 직장 다니면 무조건 뛰어가는 거,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뛰어갑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 안에 포함돼서 이 돈은 통합징수예요. 아시죠? 통합징수한다. 사회보험은 객체가 국민이고요. 이 돈은요 기여금이다.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는 거. 공공부조는요 전 국민이 아니고요.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빈곤층들에게 의료를 급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로 띱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까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이 나왔었죠.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 내고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요, 국가가 국민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다? 보험과 부조와 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가 있다. 의료급여.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이것도 과거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뭐라고요? 뭔가 불편할 때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은요, 뭔가 다쳤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줘요. 병원도 가고 돈도 줍니다. 일 안 하는 동안 돈 주잖아요. 얘만 둘 다 보장해준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짚어드려요.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저번에 요거 안 나와서 요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통합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돈만 보장해주는 것은 연금이에요. 산재보험은요. 소득도 보장해주고요. 의료도 보장해준다. 병원도 가고 돈도 나오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료 내죠. 이걸로 어떻게 병원 가죠. 의료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돈은 안 나와요. 고용보험 돈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계속 내다가 실직했어요.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대상자에게 의료를 보장해 줍니다. 등급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 주잖아요. 돈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가입자, 우리 강제가입이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강제가입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냥 강제가입입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이 돈 받아먹고 뭔 일 있을 때 돈 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공단이라는 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소득의 재분배이다. 일단 강제적인 가입 방식입니다. 내가 안 들고 싶다고 안 들 수가 없어요. 보험료는요, 차등부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혜택은요, 균등 서비스예요. 혜택은 다 똑같이 병원 가면은 4,000 얼마 똑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초진 갔더니 6,300원 나오더라고요. 좀 오른 건지. 사회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연대 책임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까지 연대적으로 책임져 준다. 돈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 준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개밖에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지불해 주죠.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보통은 우리 가입자들이 20% 내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공단에서 내주는 거죠. 본인 부담금. 이 어떤 본인 부담금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받을 때는 15%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갈 때는 20%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것까지는 국시 안 나오지만은 요거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되고요.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공단에서 나머지 60에서 65%를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가 맞춰집니다. 아시겠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질병명 이 진단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책정하는 거 뭐죠, 여러분? 백내장, 제왕절개 어쩌고 저쩌고 7개의 질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각 매기는 거 포괄수가제. 이게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요. 백내장 나왔으면 포괄수가제입니다. 또는요, 또 뭐 있어요? 제왕절개, 치질, 맹장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는요, 사전에 이 질병 진단명에 의해서 만약에 백내장이 N37이에요, 질병명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백내장은 80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청구해봤자. 그래서 이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그냥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포괄로 이미 사전에 책정이 돼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6회에서 39번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진료비 보상제도 중에서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진료가 문제될 수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과잉진료는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포괄수가제는 이렇게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가격을 포괄적으로 책정을 하는데 단점이 있다. 이게 진료 코드를 조작을 하면은 이거를 딱 요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점이다. 약간 트릭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지불한다. 이게 코드를 조작한다. 이래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이다. 이런 문제가 한번 트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를 조작했다.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나왔다. 그러면은 포괄수가제예요. 일단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당연히 과잉진료가 없다인데 단점은 이 질병 코드를 조작했을 때는 과잉진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완전 꽈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별로 매기니까 과잉진료는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7가지 질병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묶어버렸어. 사전에 책정했어. 그래서 의료비가 높지는 않아. 그런 장점은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단점은 이 질병 진단 코드 조작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것까지 한번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과잉 진료비가 나왔다고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괄수가제도 이 진단 코드 조작하면 과잉 진료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면 변형 문제도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뭐죠? 불감기류예요. 감각을 못해 나 불감증이야 그러잖아요. 불감기류이다. 0.55m/s이다. 0.5m가 50cm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기류 측정 도구는요. 카타 온도계 또는 한란계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사후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후. 행위별로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와도 아셔야 돼요. 사후. 돈을 나중에 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내는 거 행위별수까지.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까지란 따로 가격을 매겨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아시겠죠? 장점은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되겠죠. 질이 높아집니다. 단점은요. 과잉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진료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진료 코드를 조절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포괄수가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정치 수술을 받고 이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포괄수가제 되겠죠.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 군별로 미리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니까 사전 결정이라고 했죠.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의료비를 어찌할 수 있는 사전 결정 방식이고 과잉진료 가능성은 낮다. 코드 조작만 안 한다고 한다면 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이 우리나라에서 7개 포괄수가제에서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 인두제는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돈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가지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이 2가지만 나왔습니다. 인두제 사실 한번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만 나옵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실 나옵니다. 공공부조잖아요. 이거는 의료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기억나시죠? 국산, 건건호, 그리고 공공부조 서비스가 있다. 요거는 전 국민 다 해야 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층에게만, 사회서비스는 특정인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국민들 건강할 때 미리미리 돈 띄어가서 실업했을 때, 늙었을 때, 아팠을 때 주겠다 해서 세금 떼가잖아요. 그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뭐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요, 우리 직장 다니면 무조건 뛰어가는 거,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뛰어갑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 안에 포함돼서 이 돈은 통합징수예요. 아시죠? 통합징수한다. 사회보험은 객체가 국민이고요. 이 돈은요 기여금이다.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는 거. 공공부조는요 전 국민이 아니고요.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빈곤층들에게 의료를 급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로 띱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까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이 나왔었죠.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 내고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요, 국가가 국민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다? 보험과 부조와 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가 있다. 의료급여.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이것 다 과거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뭐라고요? 뭔가 불편할 때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은요. 뭔가 다쳤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줘요. 병원도 가고 돈도 줍니다. 일 안 하는 동안 돈 주잖아요. 얘만 둘 다 보장해준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짚어드려요.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저번에 요거 안 나와서 요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통합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돈만 보장해주는 것은 연금이에요. 산재보험은요. 소득도 보장해주고요. 의료도 보장해준다. 병원도 가고 돈도 나오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료 내죠. 이걸로 어떻게 병원 가죠. 의료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돈은 안 나와요. 고용보험 돈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계속 내다가 실직했어요.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대상자에게 의료를 보장해 줍니다. 등급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 주잖아요. 돈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가입자, 우리 강제가입이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강제가입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냥 강제가입입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이 돈 받아먹고 뭔 일 있을 때 돈 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공단이라는 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의 재분배이다. 일단 강제적인 가입 방식입니다. 내가 안 들고 싶다고 안 들 수가 없어요. 보험료는요, 차등부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혜택은요, 균등 서비스예요. 혜택은 다 똑같이 병원 가면은 4천 얼마 똑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초진 갔더니 6,300원 나오더라고요. 좀 오른 건지. 사회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연대 책임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까지 연대적으로 책임져 준다. 돈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 준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개밖에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지불해 주죠.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보통은 우리 가입자들이 20% 내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공단에서 내주는 거죠. 본인 부담금. 이 어떤 본인 부담금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받을 때는 15%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갈 때는 20%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것까지는 국시 안 나오지만은 요거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되고요.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공단에서 나머지 60에서 65%를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가 맞춰집니다. 아시겠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질병명 이 진단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책정하는 거 뭐죠, 여러분? 백내장, 제왕절개 어쩌고 저쩌고 7개의 질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각 매기는 거 포괄수가제. 이게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요. 백내장 나왔으면 포괄수가제입니다. 또는요, 또 뭐 있어요? 제왕절개, 치질, 맹장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는요, 사전에 이 질병 진단명에 의해서 만약에 백내장이 N37이에요, 질병명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백내장은 80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청구해봤자. 그래서 이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그냥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포괄로 이미 사전에 책정이 돼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6회에서 39번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진료비 보상제도 중에서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진료가 문제될 수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과잉진료는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포괄수가제는 이렇게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가격을 포괄적으로 책정을 하는데 단점이 있다. 이게 진료 코드를 조작을 하면은 이거를 딱 요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점이다. 약간 트릭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책정해서 지불한다. 이게 코드를 조작한다. 이래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이다. 이런 문제가 한번 트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를 조작했다.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나왔다. 그러면은 포괄수가제예요. 일단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당연히 과잉진료가 없다인데 단점은 이 질병 코드를 조작했을 때는 과잉진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완전 꽈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별로 매기니까 과잉진료는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7가지 질병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묶어버렸어. 사전에 책정했어. 그래서 의료비가 높지는 않아. 그런 장점은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단점은 이 질병 진단 코드 조작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것까지 한번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과잉 진료비가 나왔다고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괄수가제도 이 진단 코드 조작하면 과잉 진료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면 변형 문제도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뭐죠? 불감기류예요. 감각을 못해 나 불감증이야 그러잖아요. 불감기류이다. 0.55m/s이다. 0.5m가 50cm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기류 측정 도구는요. 카타 온도계 또는 한란계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사후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후. 행위별로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와도 아셔야 돼요. 사후. 돈을 나중에 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내는 거. 행위별수까지.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까지란 따로 가격을 매겨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아시겠죠? 장점은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되겠죠. 질이 높아집니다. 단점은요. 과잉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진료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진료 코드를 조절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포괄수가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정치 수술을 받고 이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포괄수가제 되겠죠.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니까 사전 결정이라고 했죠.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의료비를 어찌할 수 있는 사전 결정 방식이고 과잉진료 가능성은 낮다. 코드 조작만 안 한다고 한다면 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이 우리나라에서 7개 포괄수가제에서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 인두제는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돈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가지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이 2가지만 나왔습니다. 인두제 사실 한번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만 나옵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실 나옵니다. 공공부조잖아요. 이거는 의료보호. 의료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기억나시죠? 국산, 건건호, 그리고 공공부조 서비스가 있다. 요거는 전 국민 다 해야 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층에게만, 사회서비스에는 특정인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